저희 회사는 이커머스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를 구하거나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유출될까 두렵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로펌버스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뭔가 PT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대로 PT를 해야 사람들이 우리 걸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이 다 바깥으로 노출되면 그것도 불안하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거와 관련된 파트가 영업 비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 6가지 섹터로 그 투두 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PT 출력물 곳곳에 영업비밀이라고 표시해두세요. 자, 이 갑에게, 투자처에게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이런 문구를 넣는 겁니다. 본 제안서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영업 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이 제안서를 받아보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사실 갑이 의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나중에 의뢰 제안과 유사한 모델을 런칭할 경우에 을은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프레젠테이션 당시 배부했던 자료에 분명히 저희들은 당사의 영업 비밀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델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영업 비밀 침해 행위입니다라고 공격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가능하다면 갑으로부터 비밀 유지 약정서를 받은 뒤 PT를 하세요. 자,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정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핵심적이고 이것이 유출되는 것의 위험성을 느낀다면 NDA, 그 Non-Disclosure Agreement라 그래서 비밀유지 약정서를 제시하고 그 문서에 사인을 받은 다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 갑을 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NDA 작성을 요구한다 그러면 갑 쪽에서는 얘들 봐 웃기네, 차라리 안 듣고 만다, 가라 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을에게 매력을 충분히 느낀다면 갑이 사인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라 도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배짱을 부리는 거지? 그리고 설령 사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NDA를 얘기하는 그 자체에서 그래, 이 회사는 상당히 뭔가 그 보안에 대한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NDA를 안 써도 우리가 영업 비밀이라는 툴로서 지금 상대방을 올가맬 수 있는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NDA는 일종의 그냥 뭐랄까 뻥카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세요. 자, 이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해서 특허까지 받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죠. 특허라는 것은 원래 출원을 한 다음에 나중에 등록되어야만 완전한 권리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출원만 된 상태에서는 완전한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나중에 완전한 권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미래형 권리일 뿐이죠. 하지만 실무상 보면은 아직 특허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제 아이디어는 말입니다. 현재 특허 출원 중이고요. 조만간 등록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 특허가 과연 등록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만에 하나 등록이 된다면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 사람이 독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등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출원만 해놓은 것은 또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출원되었다고 하면 쉽게 따라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정말 사업 전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변리사님을 만나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출원한 후에 어떤 이 사업 모델 공개할 때 이 출원 사실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두고 트레이드 시크릿, 다시 말해 영업비밀이라는 스탬프를 찍어 영업비밀로서 보호해두세요. 자, 그래서 그 핵심 아이디어는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그 트레이드 시크릿,
이게 이제 영업 비밀의 영어 표현인데요. Trade Secret 또는 뭐 Confidential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후에 별도로 보관하는 외관,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내 아이디어가 영업 비밀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부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은 영업 비밀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따라서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영업 비밀 형태로 객관화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업 비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세요. 자, 영업 비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영업 범위로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보통 영업 비밀은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어디까지가 영업 비밀인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착안해서 부경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4년부터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 원본 증명 기관으로는 그 특허청 산하에 영업비밀보호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 기구의 그 홈페이지는 www.tradesecret.or.kr 여기에다가 영업비밀을 등록할 수가 있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은 뭐 이 사업 모델은 영업비밀이다라고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이 점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이트의 아이디어 핵심을 기재하고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자, 어차피 제휴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는 투자처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내 아이디어를 여기저기 프레젠테이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 내용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이렇게 되면 저작권의 방법으로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차피 외부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기도 만만치 않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아이디어의 시발점, 즉 스타팅 포인트였다라는 점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 저작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디어, 특허를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그 설명 등에 사용되는 문구나 표현이 비슷할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도 공격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내 아이디어를 도용한 업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그쪽에다가 협업을 제안할 경우에 우리는 그 대기업의 우리 사이트 내용을 보여주면서 since 2011년 5월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원조가 나다 이걸 밝히면서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이 브라이트한 아이디어 그 자체가 중요한 자산일 것인데 이것이 이 PT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이 두렵다. 이 경우에 NDA를 써서 사인해라 그러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부적으로 영업비밀화 해두는 이런 작업. 왜냐하면 영업비밀 유출은 나중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 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또 강력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러펀머스노의 조승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